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 고향 라디오에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들려주는 아름드리를 진행해 주셨던 장순분 DJ님을 대신해 고향 라디오 담당자 저 이옥주가 진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7월의 둘째 주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지만 오늘 방송이 잠시 쉬어가는 시원한 그늘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제도 소식과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복지관 소식을 전해주러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지원팀 강유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6월 20일 문화체험 활동으로 초록마실을 다녀왔는데요. 참여자분들은 향긋한 꽃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푸른 자연 속에서 다 함께 산책도 즐겼습니다. 또 허브에 대해 배우고 직접 허브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함께 했는데요. 맛있는 점심 식사와 휴식까지 더해져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사회 지원팀은 장애인분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직업지원팀은 지난 6월 12일 킨텍스에서 열린 2016 고양 특수교육 진로직업 현장체험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직무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휠체어 분해와 조립, 공구 실습까지 직접 체험해보며 보조기기 관리사가 하는 일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또한 진로 직업 상담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아가고 내일의 꿈을 키우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 예술인을 응원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함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는데요. 이번 모금은 갤러리 비상 전국 장애인 미술 공모전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접수와 심사, 시상 전시를 거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시상식 운영과 작품집 제작, 수상작 전시와 설치 등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공모전 수상작은 위드아트 사업을 통해 굿즈로도 제작되어서 작가님들의 창작 활동과 자립을 돕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모금 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회 지원팀 031-929-1484번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네, 초록마실부터 진로 직업 현장 체험 박람회 참여, 그리고 장애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모금까지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일상, 진로, 예술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정 선생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2026년 학예실습생 3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학예실습생 김희재입니다. 이번에 꼭 전하고 싶은 복지 정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실까요? 저는 오늘 새롭게 장애범주로 인정되는 췌장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췌장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장기간 집중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맞거나 자동주입기를 6개월 이상 쓰신 분 또는 췌장 이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다니시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6개월간의 진료 기록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내시면 신청 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7월부터 췌장장애가 새롭게 장애 범주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 유형이 조금 더 세분화된 만큼 그동안 제도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지 정보도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학예실습생 이소민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깜빡 두고 외출해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불편을 덜어줄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언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물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무료로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물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면 장애인 등록증과 신분증,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국 어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물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 자격 확인은 물론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14살부터 18살 사이의 미성년자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신청 시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1688-099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록증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졌네요. 특히 외출할 때 실물 카드를 챙기지 못해 불편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복지 정보입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년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학예 실습에 참여하게 된 박준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활동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중 장애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활동 지원 기본급여 대상자는 기존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증가하며 약 7천 명이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기존보다 2,779억 원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생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동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면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 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실습 일정도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관 7월 소식 미리 알려드려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임의용 서비스, 청취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동안 복지관에서 대한미용협회 일산서구 지회 소속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임의용 서비스를 진행해 주셨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7월부터는 한소망교회에서 봉사자들이 복지관에서 임의용 봉사로 참여해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로 이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도 셋째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복지관 3층 사회교육실에서 진행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팝업북 제작 마스터 자격증 과정 교육생들이 팝업북 코리아를 방문해 사업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팝업북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응 능력과 실무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보조기기 관리사 자격증 과정에서는 휠체어 분해, 세척, 조립, 소독 등 보조기기 관리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휠마스터 민간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은 다양한 직업 능력 향상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니 하반기에 있을 직업 능력 향상 교육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장장애 등록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소식부터 복지관의 다양한 활동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이나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31-929-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옥주, 편집 및 기술의 이현수, 게스트 강유정 사회복지사, 김희재, 이소민, 박준영 실습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